2022년도 1학기 밀착형 충실학습 스마트 팩토리 랩 PBL 운영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된 김태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태구입니다.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고요. 이렇게 밀착형 충실학습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실천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광이라기보다는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요. 학생들에게 좀 더 말 그대로 밀착해서 좀 더 다가가려고 학기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사용한 방법들이나 아이디어들을 다른 교수님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우선 스마트 팩토리 랩이라는 교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스마트 팩토리 랩은 저희 산업경영공학과의 종합설계 교과목이고요. 아마 공대나 디자인 쪽에도 아마 비슷한 교과목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4학년 때 졸업 작품, 졸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학과 전공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뭔가 보고서가 됐든 작품이 됐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과목이고요. 산업공학에서 배운 것들이 총망라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최대 3인 1조로 팀을 꾸려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그냥 산업공학 소개하는 표 같은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냥 넣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랩 교과목이 캡스톤 디자인이다 보니까 PBL이 기본이 되는데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혹은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 이제 뭐 주를 이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 교육법이 되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저희 과에서 좀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는 교수법이 있다면 바로 팀 티칭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저희 과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교수님, 훌륭한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제가 교과목을 운영하는데 주제별로 이제 분반을 나눠요. 그래서 한 분은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하드웨어 문제를 다루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끔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이런 장비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고요. 또 다른 교수님은 스마트 팩토리를 풀 사이즈가 아닌 모델 사이즈로 우리가 구현한 모듈형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앱을 개발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주제로 학생들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나 아이디어 제안 혹은 이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 때 혹은 무엇이 도입됐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후에 강의 계획서에도 물론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요. 오리엔테이션 후에 학생들이 분반을 통해서 자신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팀 티칭 기준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주에 합반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진행을 하죠. 합반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세 교수님이 모여서 전체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가 어떻게 진행된다, 무슨 교과목이다를 알려주면서 지금 이 수업 시간 내에 자유시간 줄 테니까 팀을 구성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하세요라고 해서 팀이 구성되면 이제 반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분반으로 각자 분반해서 주별 지도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을 합반으로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합반 중간 점검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주별 지도 합반 이걸 반복하다가 최종 발표는 모여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3주차가 팀을 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조를 정하고 문제를 정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문제 설정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유주제로 지금 보시다시피 3명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분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주차에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대략적인 주제를 선택을 해서
교수님들에게 신청을 하고요. 지나치게 이제 한 분반에 쏠리는 경우는 그 주제를 들어보고 가능하면은 이 주제가 이 분반에서 다룰 수도 있고 이 분반에서 다룰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약간 안내를 합니다만 가능하면은 이제 학생들의 희망대로 분반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좀 바빠요, 생각보다. 일반적인 과목의 오리엔테이션보다는 훨씬 바쁘게 지나갑니다. 조 구성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대략적인 범위와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게 주어줘야 감을 잡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 분반 이동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 2, 3주 차에는 이제 각 분반 교수님들과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문제를 설정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 문서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 주제 같은 것들도 적혀 있고 각 조가 기입하게 될 전자문서, 웹문서들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팀 티칭에 활용을 하시게 되죠. 네,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웹 문서인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했던 그 강의 계획서 겸 학생 공지용 메인 문서입니다. 이게 이제 분반 주제를 안내하는 일종의 강의 계획서 같은 거였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 이 문서는 학생들한테 공유가 되는 거라서요. 학생들의 팀 구성이나 팀 활동 보고서 링크, 뭐 기타 뭐 정보들이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 발표 자료에서 보셨던 팀의 그 주별 활동 보고서를 같이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4주차 정도는 이제 초반이니까 초반이니까 기본 정보 여기 쓰고 뭘 하고 있다. 뭐 대안을 이렇게 조금 구성을 해봤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각 3명은 무슨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고 다음 주에 뭘 하겠다. 질문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자기들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쭉 진행이 돼서 10주차 정도 되면은 시나리오가 꽤 구체화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4개 정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 로직으로 뭘 구현하겠다라는 계획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의 계획과 건의사항,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줌 미팅을 한 걸 증거로 올렸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기입을 해서 매주 이제 수업 시간에 미팅을 하는데 요걸 미리 올려놔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미팅을 하기 전에 요걸 보고 요렇게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댓글을 달거나 뭐 코멘트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에는 딱히 안 보이는데요. 제가 댓글 달아놓은 게 있었는데 지워졌나 보네요. 그래서 분석한 걸 보고 이제 요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미리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확인해서 그 팀 미팅 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매주 진행되는 그 위클리 미팅 같은 경우는 뭐 줌으로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그 저희 학과에서 그 혁신선도대학 사업으로 그 펀딩을 받아서 게더타운에다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로 캠퍼스랑 저희 N사동, 저희 과가 있는 건물의 약간 모형 같은 외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학생들이 이제 소모임을 할 수 있는 회의실, 세미나 공간과 전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의실 공간들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교수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각각의 공간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소모임별로 그 분반 미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특정 공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줌처럼 구성이 돼요. 그래서 줌처럼 이렇게 화면을 열어놓고 보고 공유 문서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 게더타운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가리고 있군요. 네. 그 게더타운 캠퍼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 제 아바타가 여기 보이실 텐데, 네. 아바타 댄스가 왜 안 되지? 네, 아바타가 댄스를 추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 야외 공간은 운동장을 본따서 OX 게임 하려고 만들었고요. 이게 학교 그
모양이 있는 학교 네, 마스코트도 그려져 있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배너 넣을 자리가 있는데 아직 뭐 배너는 안 넣었고요. 저희 S호동 공간을 이제 전시실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잠깐 가보시면 외관만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안에는 그냥 전시실만 있어서 아직은 아무것도 없고요. 저기는 이쪽은 이제 저희 N사동 건물을 좀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1층이고요. 1층은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세미나실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구역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구역이 생기면 이 current area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자동으로 이제 줌 회의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공간 세미나실 공간마다 모여 있으면 저희가 교수가 한 명씩 이제 방문을 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벽에 지금 오브젝트가 있는데 지금 뭐 그냥 수도크를 넣어놨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 같은 걸 미리 여기다 붙여놓으면 그걸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층도 잠깐만 갔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을 가보시면 2층도 이렇게 학생들이 분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강의실이 있고요. 일반 강의실. 요 헤드폰 확성기 부분 위에 올라가면 전체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와 영상이 공유가 되죠. 그리고 대형 강의실은 이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역시 연단이 있고요. 확성기가 여러 개 있는 이유는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동시에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더타운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분반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줌보다는 확실히 이게 좀 뭔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간에 내가 우리 팀원들과 함께 있고 교수 입장에서도 여기를 방문을 하면 이 학생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활용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게더타운으로 실제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고요. 네, 요 조원들과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지금 제가 소리는 일부러 껐고요. 이 조원들이 자기 화면을 공유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애니로직이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써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걸 저에게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줌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팅이 끝나면 이제 제가 이 학생들이랑 인사를 하고 이제 다른 조를 만나러 가야겠죠. 다른 조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제가 움직이죠. 움직여서 이제 이쪽 조로 왔습니다. 이쪽 조로 오면 자동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이렇게 화면에 줌 미팅이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리는 꺼놨지만 이제 너희들 잘 준비하고 있었니? 뭐 어떻게 하고 있었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요. 이제 카메라 켜라고 하고 이제 화면 공유하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기 화면을 공유하고 아까 본 주간 활동 보고서를 열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뭐 저도 이제 제 컴퓨터에서 아예 열어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열어서 확인하기도 하고 메모도 주고 의견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게더타운으로 합반 발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본 대형 강의실 공간에서 합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 대형 강의실에서 학생이 요 연단에 올라가서 확성기 자리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체 그 강의실 안에 대형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화면 혹은 컴퓨터 화면 혹은 카메라 화면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되고요. 뒤에 보면 조원들이랑 지도하는 교수님들이 연단에 같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 같은 조원들이 대답하는 목소리 역시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강의실에서 하는 활동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종 발표,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은 그 2주차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1차 발표는 아까 본 게더타운의 대형 강의실에 모여서 모든 조가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가 그 게더타운에 모여서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 4시간, 5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는 그 중에 이제 우수조를 선정을 해서 결과물을 보고 우수조를 선정을 해서 그 다음 주에 2차 발표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그 메타버스 서비스인 세컨블럭을 이용을 해서 중계를 했습니다. 이 세컨블럭은 그 두나무라는 그 우리나라 AI 기업에서 IT 기업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게더타운처럼 이렇게 학교나 회사에서 세미나 컨퍼런스용으로 쓰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어서 그 제가 연락을 받아서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게더타운에서 저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밭대학교 마크까지 넣어서 아주 멋진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소모임 공간이나 또 유튜브 링크, 결과 보고서 같은 오브젝트를 둘 수 있는 기능들이 구현이 돼 있었고요. 실제 발표 시에는 화면 공유와 영상 공유, 카메라 공유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학기를 진행한 결과로 얻은 예제들인데요. 뭐, 꼭 이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수업을 했으니까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고생을 한 결과물들 중에 일부를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왼쪽 아래 위로 놓여져 있는 파워포인트 캡처는 그 아까 말한 3인조, 3시호조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학생들이 각인 비각인 혼합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공장의 그 라인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을 혼합 생산해야 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을 때 이 라인 분리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을 것이냐를 이렇게 대안을 4가지를 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면서도 분석이 아주 수준이 있었던 과제고요. 오른쪽 조는 작업작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 분석이라 그래서 역시 이 조 역시 작업장이 굉장히 복합 생산을 해야 되고 스케줄이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복합 생산이 아니라 작업장이 순차적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는데 병목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좋을 거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병렬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일 거냐를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학생들이 수준 있게 다루게 하기 위해서 매주 미팅을 하면서 교수가 많은 그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구하기 힘들거나 분석하기 힘든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좀 좋은 분석 자료를 최종 보고서로 낼 수 있어서 좀 보람이 있었던 한 학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좀 민망스럽지만 셀프 리뷰를 해보자면 교수법 개선 노력을 크게 3가지로 봤는데요. 주제를 분반에 맞춰서 나는 A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B라는 주제를 다루고 계시는 교수님의 분반에 수강 신청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강의 계획서로 사전에 분반별 주제를 미리 안내를 하고 1주차에 가주제와 팀 선정, 분반 이동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팀 티칭을 하기 위한 교수님들이 강의 계획서를 쓰시는 타이밍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3분 혹은 뭐 4분의 교수님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서로 합의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과 교수님들이 다 좀 적극적이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게더타운 그리고 세컨블럭을 이용한 메타버스 캠퍼스를 활용했다는 거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소모임
그 공간이 아주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팀별 미팅을 하고 또 팀별 지도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간들은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좀 공개를 해서 좀 미팅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요. 매년 이렇게 같은 PBL을 하다 보니 비슷한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 그 어떤 과제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공유를 해줬습니다. 우선은 과제물 주제와 최종 보고서 정도만 공유를 했다가 정말 중복되는 주제, 유사한 주제를 선택한 조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 보고서의 일부분도 공유를 해주면서 이 조가 이미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은 이걸 좀 더 발전시키거나 이걸 응용해서 더 나은 결과 혹은 다른 결과를 도출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지도를 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었던 제 딸들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그래서 뭐 얻게 된 성과는 결과물의 수준이 좀 올라갔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분반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팀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 팀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이렇게 교수와의 미팅 시간에 좀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게더타운에서 할 때 줌으로 할 때보다 훨씬 나았고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오프라인은 또 학생들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또 잘 안 오거나 와서 또 표현을 잘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와 게더타운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잠에서 깬 제 딸들이고요. 네. 이상으로 네, 이번 학기 2022년도 1학기 밀착형 충실 학습 네, 성과 발표 산업경영공학과 김태구의 스마트 팩토리 랩 PBL 운영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